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추운 겨울이 가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동물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이죠. 그래서 봄이라는 계절은 희망찬 날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봄에 오히려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화사하고 싱그러운 봄날과 비교했을 때 어쩐지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감정 기복도 심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거리에 펴있는 꽃에만 시선을 돌릴 게 아니라 나의 내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봄날의 햇살처럼 스스로에게 따뜻하고 다정하면 더욱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에 어여쁘게 꽃을 피울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14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드립니다. 나들이. (4월 6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114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우울감을 날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죠. 속내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 누구나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들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14번째 산책. 오늘 이 시간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네요. 진짜 오랜만에 네, 1년 만에 뵙네요. 그러게, 해가 바뀌고 저희가 못 봤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한번 제꼈죠. 그래서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더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도 사연 2개를 받아놨거든요.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습니다. 싸우실 땐 두 분 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아버지는 종종 문을 크게 닫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후유증인지 뭔지 지금도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심지어 바람에 문이 크게 쿵 하고 닫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이게 밤에 그런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로 밤에 싸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년 시절의 기억이 이렇게까지 오래 영향을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씁쓸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그러게요. 누군가가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문소리가 크게 나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년 시절에 부모님의 이 다툼이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연만 보면 네. 예스일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우리 그런 말씀 알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싸움이 자라한테 물린 경험이라면 네. 지금의 이런 자극들은 뭔가 이렇게 소뚜껑 보고 놀라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진짜 이런 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경험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내 인생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 이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사실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외상이라고 그러죠. 외상. 예.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 정서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싸우면 네. 그냥 우리도 소화하면서 지나갈 텐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많이 불안했거나 네. 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자체가 소화해내지 못하고 파편처럼 기억에 남아 있다가 네. 유사한 자극이 올라오면 이제 약간 알러지처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 네. 어릴 때 우리 뭐 누구라도 네. 어릴 때 모든 삶이 편안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씩 그런 경험을 하면 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그 일상생활은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이 정도면 양호한 편 같은데 일상이 안 될 정도로 과거 트라우마에 매여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너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때문인가 이런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궁금하다고 하셨던 부분이 부모님이 밤에 주로 싸워서 그런지 이제 밤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싸웠다 그러면 네. 뭐가 기억에 남냐면 부모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그때 분위기라든지 네. 그때의 그 시간대도 기억에 남고요. 밤이거나 낮이거나 네. 아침이거나 네. 그래서 모든 게 정보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릴 때 트라우마와 연관될 만한 어떤 중립적인 정보라도 자극이 되면 확 그게 떠오르니까 이분도 아마 밤에 부모님이 네. 주로 싸우신 것이 이분의 밤에 더 어려워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그러면은 유년 시절에 이런 기억들 네. 언제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까? 기억의 어떤 심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비교적 좀 경한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좀 통과하고 극복할 때가 있는데 목에 딱 채한 거는 본인이 극복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해결을 좀 했어야 될 만한 경험인데 해결 네. 못했다. 네. 그럼 나이가 80이 90이 되어도 해결 안 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으면 지금도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밤에 되면 무서워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말씀 중에 해결이 안 되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죠. 이제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보통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왜 이게 이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기억에 남느냐? 네. 정서는 원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는 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네. 정서적인 기억을 주는 경험은 네. 정서 때문에 안 잊혀져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아침 식사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안 나죠. 나면 안 되죠. 네. 그럼 피곤하겠죠. 그렇죠. 근데 10년 전에 아침 식사를 한 뒤에 네. 너무 심하게 체했던 식사가 있다면 분명히 뭘 먹었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체했던 경험이 네. 부정적 정서를 굉장히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정서를 소화해내지 못하면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서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죠. 그 소화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죠. 우리가 보통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감정의 용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감정이 풍성한 분이 있고 네. 약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내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나쁜 경험은 그냥 소화를 해요. 네. 근데 내 감정으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험은 소화가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은 이거 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우리 서정모 아나운서 뺨을 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도 인격이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 그냥 잊어버리자 내지는 미친놈한테 한 대 맞은 걸로 그냥 넘기자. 뭐 내가 맞아서 기분은 나쁘지만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은 없지 않아. 그러면서 생각과 감정으로 그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점 사라지고 왜 내 긍정 감정 안으로 부정 감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켜서 소화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뺨 맞는 정도가 아니라 칼에 찔렸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칼에 찔린 경험을 내가 소화하기에는 내 안에 정서의 양이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네. 긍정 정서의 양이. 그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내 긍정 정서의 힘보다 더 큰 나쁜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압도당하는 경험이 되니까 그게 딱 목에 걸려서 이분처럼 유사한 상황만 되면 옛날 그 기억이 또 떠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네. 좀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기억이 많아야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오, 역시 우리 서정무 아나운서는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요. 네. 어릴 때 추억이 많은 사람이 훨씬 건강해요. 추억이라는 거는 좋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 친구에 대한 좋은 추억, 나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네. 그만큼 긍정 정서의 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네. 웬만큼 힘든 일이 와도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도 나를 버리거나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네. 그런 경우는 나쁜 기억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되게 암울하게 살아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어릴 때 과거에 좋은 기억, 좋은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정서의 양이 훨씬 크고 강하죠.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해서 좀 좋은 정서를 많이 축적하지 못했다고 하면 네. 계속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네. 나이가 들면 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인지도 발달하고 하니까 내가 내 정서를 어떻게 좀 채울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도 할 수 있고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네. 이제는 역으로 좀 돌아가서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트라우마가 과거에 있는 게 좀 강할수록 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오고 상담을 하는 거겠죠. 근데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어릴 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제일 좋은데 네.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네. 어릴 때 탓하고 있으면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고 만들어갈 이제 그 의지와 힘을 가지고 혼자 안 되면 같이 그렇게 해나가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도 있고 더 많이 극복할 수도 있으니까 길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했을 때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해봤을 때 기분 좋아지고 좀 뭔가 충만해지는 기분이 느끼는 그런 활동들을 뒤늦게 어른이 돼서라도 많이 하면 네. 그게 버티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 우리의 뇌는 어릴 때 경험한 게 좀 더 강하게 뇌의 신경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데 네.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신경세포가 노력하고 자극을 받는 대로 자라나는 이게 섭리가 뇌에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네. 이 신경 가소성은 절대 죽을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긍정 자극을 많이 받으면 네. 특별히 좋은 자극은 관계적인 자극. 예, 좋은 혼자보다? 사람과 혼자보다. 혼자는 한계가 있고요. 예, 정서적인 힘은 혼자서 기르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해야 되는데 네. 같이 하는 게 훨씬 중요해서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랑 같이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그 원리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네. 서정무 아나운서랑 만나면 서로가 좋은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요.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너무 어렸을 때 압도되는 혹은 뭐 어리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안 좋은 경험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내가 뭔가 어떻게 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그냥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수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수용하는 궁금해요. 것은 네. 수용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힘이 없으면 수용이 안 돼요. 그럼 수용할 힘을 기르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라우마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트라우마가 잘 안 없애지니까 트라우마를 같이 붙들고 수용할 다른 힘을 기르는 거죠. 우리 마음은 되게 넓어서요. 네. 트라우마가 강해도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라우마 주변에 좋은 마음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것들이 네. 그러면 이 마음이 커지면 이전에 수용 안 되던 내 트라우마가 훨씬 수용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부모님이 잘 대해줬으면 이런 일을 안 겪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또 부부가 살다 보면 안 싸울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또 아이들 앞에서 안 싸우면 좋겠지만 또 싸우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행여 싸우더라도 이런 식의 싸우는 방법은 네. 아이에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네. 라고 좀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이야기하실 때 떠오른 생각 하나가 뭐냐면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의 싸움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네.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싸웠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것 말고도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경험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나빴던 경험만 떠올리는 것도 더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의 뇌는 부정 편향성이 강해서 나도 모르게 안 좋았던 것을 자꾸 떠올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과거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싸울 때도 있었지만 얼마든지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떠올리면서 그때 부모로 인한 감사한 마음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불편함도 있지만 불편함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연단되고 체득된 좋은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못 찾고 그냥 나쁜 것만 찾고 넘어가 버리면 가만히 보면 부모는 되게 죽일 놈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또 과하게 잘못하는 부모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떠올릴 때 조금 균형 있게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부부 싸움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확실히 싸움이라는 게 이게 비인격적으로 싸워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격적인 싸움을 하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는 않는 게 싸울 때 보면 격해지니까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를 비난하는 말,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런 식의 싸움은 사실은 분명 자녀에게 트라우마가 돼요. 하지만 비교적 자기 인격 범위 내에서 좀 화가 나고 소리를 좀 치더라도 싸우고 푸는 모습까지 잘 보여주면 자녀들도 나중에 아 이렇게 푸는구나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아 싸우고 나도 크게 위험하지 않구나. 부부들이 싸웠는데 또 화해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싸움이라는 것이 잘 싸우면 좋구나. 뭐 이런 레슨도 되기 때문에 인격적 비난에 관계된 행동 이런 것만 좀 안 하시면 좋겠고 뭐 욕설 또 물리적인 뭐 이렇게 뭐 던진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싸웁니다. 아 막 눈으로 싸우고 한숨 쉬고 네가 그렇지 이런 한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라는 말은 안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연습을 하시고 그게 정 안 되시면 싸울 때는 자녀 없을 때 좀 싸우시고 쉽지는 않겠죠. 제가 드린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긴 해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내랑은 잘 싸웠을 때도 있지만 잘 못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럼 자녀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풀어주긴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잘 싸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다들 아시는 거 하면 좋을 거 안 좋을 거 알고 계실 텐데 행여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싸웠더라도 화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자, 첫 번째 사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우울감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반면 제 동생은 우울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라온 환경도 그 외의 현재 상황도 동생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동생과 다른 걸까요? 동생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지금 행복하면 그뿐이지 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연예인 홍진경 씨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행복을 정의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답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도 하던데요. 아, 이 말도 저 말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답게 사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떠올려 보려고 생각해도 쉽지가 않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두 번째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거 다들 잡으려고 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정답도 없어서 이분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뭐 없다기보다는 다양한 것 같은 생각은 해요. 정답이 큰 뭐 범주 내에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범 답안이겠죠. 정답은 아니고. 저는 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행복이 좀 달라졌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 행복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게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저를 초월하는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월하는 삶. 남을 위한 삶.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삶이 다 남을 위한 삶은 아니지만 제가 행복의 비중을 이렇게 보면 갈수록
작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좀 기뻐한다든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거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좀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 이유가 생각해 보면 저도 저 나름의 아까 이제 사연에서 나답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저다워지기를 되게 원해서 그래서 이전에 뭐 기질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죠, 네. 사실 제 관심사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타고난 성향대로 자라고 그걸 성장시켜 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나답게 되어갈수록 나다워져야 나를 초월하게 되거든요. 예, 나다워지다 보니까 행복도 나다움을 찾는 게 행복이 되다가 이제는 조금 더 그런 의미로 남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거나 그게 뭐 약간의 위로일 수도 있고 네.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 주거나 의미 있는 일을 살짝 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되게 좀 잔잔한 행복이 이제 밀려오고 좋은 것 같고요. 네. 다시 말해서 나중심적인 행복도 물론 필요한데 이것만 있으면 공허해지니까 우리 중심, 뭐 타인 중심, 약간 이타적인 그런 제가 무슨 도덕군자고 성인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뇌 연구를 보면요, 뇌는 사회적 뇌래요. 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 와서 관계를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뇌 자체를 연구해 보면 관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뇌는 불행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훨씬 우리 뇌가 행복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를 초월한 활동이 요즘은 좀 행복하고 그러나 맛있는 것 먹을 때 행복하고요. 놀러 다닐 때 행복하고요. 웃거나 쓸데없는 농담할 때 행복하고요. 네. 뭐 옷도 사고 이런 것도 다 행복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행복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 그렇고 또 하나 행복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만약에 저답다면요. 네. 제가 화가 나도 결국은 행복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슬퍼도 네. 받아들여지고요. 내가 누구를 쉽게 과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닐 정도의 분노, 적당한 슬픔, 우울 이런 이제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전체적으로 행복하다는 생각들이 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약점일 수 있잖아요. 내 약점이 드러나는 것도 저는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 없이 그냥 네. 정말 나답게 사는 거.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약점이 자칫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예, 그 정도는 곤란하더라도 때로 나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나라면 물론 죄송하다 해요 분명히. 네.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하지만 네. 뻔뻔해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나에 대해 좀 당당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전 행복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장황했네요. 요즘 행복이 왜냐하면 행복이 딱 이갈 때 행복해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죠. 장황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답변을 들어봐도 사실 행복이라는 건 딱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할 때 근데 정말 많은 그러니까 활동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이분을 보면 네. 좀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우울감이 조금 그렇죠. 더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 이게 그 같은 환경이고 네. 뭐 특별하게 다를 바 없을 만한 부모님이셨겠으나 네. 동생과 너무 다른 거는 네. 후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후천적인 거라면 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약간의 이렇게 대비되듯 한 사람은 좀 낙천적이고 한 사람은 좀 우울하잖아요. 여기서는 기질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고적인 분들이 같은 상황에 좀 더 우울해져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이 많으면 좀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상대적으로 생각을 덜하는 저 같은 감정형들은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생각이 별로 없으면 걱정거리가 좀 떨어져요. 생각과 걱정이 좀 같아질 수 네, 충분히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그렇게 환경이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끔 우리를 안 두기 때문에 그죠.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확실히 있고요. 네. 정서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낙천적이기 때문에 좀 덜 우울하거나 네. 약간 이렇게 생각 없이 지금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게 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정서형이 뭔가 더 감정을 크게 느끼니까 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나 보네요. 그 이제 삶의 이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감정적인 분들이 훨씬
안 우울하게 느껴요. 아 그래요? 대신에 이제 감정적이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해서 네.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려갔다 그럴 때는 기분 나쁘고 이러지만 네. 또 다시 잘 올라오는 편이니까 전반적인 이제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좀 타고나기로 기질적으로 우울감을 조금 더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낙천적인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은 결국 나답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어렵고 복잡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믿기를 뭐 이렇게 각자가 제가 기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태어났을 때에 어쩔 수 없는 타고난 경향성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나다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고난 자기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죠. 정서적으로 타고난 저는요. 운동할 때 그리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신체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은. 제가 행복한 요소는 아내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강의를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너 행복해질 운동을 해. 별로 행복하지는 않고요. 건강은 해지겠지만 행복감은 좀 떨어질 수 있듯이 각자가 타고난 기질에 따라 행복을 찾는 게 맞고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타고난 기질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그 기질을 기반으로 자라가고 기질을 충분히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나다움을 충분히 사용하면 되게 기쁘고 몰입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뭐 쾌락적인 걸 해서 기쁜 건 아니에요. 그건 짜릿함으로 끝나지만 나다운 내가 정말 타고난 성향대로 취미도 만들고 특기도 만들고 특정 시간에 몰입을 하면 그 시간에는 온전히 나를 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는 의미와 행복과 이런 것들은 뺏을 수 없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답지 않는 행동을 하시기보다는 당연히 나다운 행동을 하는데 물론 때로는 일을 할 때 생계 때문에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생계는 힘들게 되겠지만 틈틈이 시간이 나면 어떤 걸 해야 나다운지를 좀 찾아보셔서 나다운 행동을 충분히 하시고 이럴 때 한 가지 팀은 뭘 하기 싫은지 그러니까 not me를 알아야 me를 안 돼요. 영어로 not me. 내가 뭐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동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운동하면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ot me를 먼저 아시면 me도 좀 더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 이번 주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질문을 드리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봄 노래 남겨놓을게요. 2011년 봄에 발매된 곡입니다. 결국 봄이라는 노래 장필순 씨 목소리로 남겨놓고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찌푸린 두 눈 사이 펴줄 수 있나요? 그 속에 뭘 숨기고 있나요? 움츠리고 잔뜩 심술뿐